그래요.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또 시장을 중심으로 한 번 정도 분석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서 일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메모하시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제 유튜브로도 이제 녹화가 되니까 만약에 놓치신 분들은 방송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자 보셔도 무방할 거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 내용 들으시고 나서는 제가 이제 5월 셋째 주 5월 11일 이후에 시장에 대한 전망하고 전략 그리고 주도 섹터 역시 5월 셋째 주에 주목해 볼 만한 유망주 섹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테니까 자, 그 점 알고 여러분들 메모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저는 엠비언 골드 매니저 자, 한규수 대표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엠비언 골드 온지 이제 한 4개월, 이제 5개월째 좀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개월째 접어들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1992년에 입문을 해서 자, 증권 시장에 입문한 지가 이제 꽤 됐습니다. 뭐 연수까지 얘기기도 그렇고요. 올해 29년째인데 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증권 시장에서 뭐 젊은 전문가들 못지않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니까 그거 알고 계시 바라고요. 자, 92년에 입문했고 굉장히 활동 영역이 긴 만큼 저는 단순하게 뭐 차트만 가지고 단타 치고 뭐 시황도 모르고 기업 내용도 모르고 주가가 뭔지도 모르고 매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지금 보시는 경력처럼 일단 이런 뭡니까 초반에 또 여의도에서 출발을 해서 또 인터넷 필진으로도 충분하게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2008년에 아실 겁니다. 토마토 TV에 가서 객원 해설로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객원 해설은 아무나 안 시켜줍니다. 주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식이 있어야만 객원 해설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객원 해설도 상당히 오랜 시간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잠깐 강의를 했습니다만 아무나 강의 안 시켜주죠. 그리고 자 토마토 TV에서도 또 이제 매매가 진행됩니다만 제가 1등을 제일 많이 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랬던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자 경제신문인 매일경제 TV에 이제 전속 매니저로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제가 제 프로필을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 프로필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그냥 단타 치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황도 몰라가지고 맨날 차트만 보고 단타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강세장과 약세장과 횡보장세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제대로 된 그리고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필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뭐 그냥 야인으로 대충 활동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도권 비제도권에서 모두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안전한 매매를 굉장히 많이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의 강세장일 때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주도주죠.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그 다음에 성장주, 성장주, 그리고 ETF. 또 여기서 얘기하는 주도주는요, 대형 주도주들과 중소형 주도주 모두 포함합니다. 저는 삼성전자라든가 화학주라든가 철강주라든가 이런 종목의 장을 주도하게 되면 저는 반드시 대형주 쪽을 매매를 합니다. 왜? 시황을 알기 때문에. 또 지수가 올라갈 때 대형주가 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대형주를 집중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소형주에 좀 집중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은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의 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에 집중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벌써 결론이 나오죠. 예, 시황을 알면 주도 섹터를 아는 것이고 주도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승부를 내는 것이고 주도주는 또 뭐예요, 여러분들? 주도주는 시장보다 먼저 올라서 시장보다 더 늦게 빠지는 게 주도주입니다. 전체 1800개 종목에서 한 1%에서 2%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바로 이 주도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매할 때 여기서 최고의 수익을 나오는 겁니다. 근데 1%에서 2, 3% 종목이 주도주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1%에서 2%밖에 안 돼요. 나머지 98%, 99% 투자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단타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도주를 중심으로 초기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끌고 가면서 대시세를 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예, 대시세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제 방송을 들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지나가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런 전문가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프로필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무려 29년 동안 같이 해온 사람이니까 그 점을 아시고요. 차분하게 제 정보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잠시만요. 자, 화면이 갑자기 왜 죽었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이제 먼저 분석을 드릴 내용은 뭐냐면 일단 코로나 관련주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먼저 분석을 좀 드리려고 해요. 워낙에 코로나들 많이 하셔가지고 코로나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하고 전략적인 부분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제가 두 종목 정도를 하나 좀 분석을 드릴 거예요. 분석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예,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관련주들 분석 끝나고 나서는 제가 바로 이제 그 5월 중순 5월 셋째 주 시장 전망하고 다음 주죠. 이번 주죠. 이번 주 시장 전망과 전략 그리고 주도 섹터 유망 종목까지 쫙 아우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본 방송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제 방송 보시려면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한규수 이름 입력하면 제가 TV 방송에서 했었던 방송들하고 그리고 최근에 실질적으로 요 무방을 통해서 유튜브 녹화했던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여러분들 꼭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무료 회원님들도 그렇고 유료 회원님들도 그렇고 일단 엠비엔 골드 홈페이지에서 일단 무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무료 회원 가입을 하셔야 여러분들 참석이 가능하니까 그거 아시고요. 예. 자, 해롭 대장님 어서 오시고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에서도 아주 방송 잘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는 엠비엔 골드 자,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뭐 이어폰만 있으면 옆 사람들 방해받지 않고 내용 잘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엠비엔 골드 다운 받으셔 어플 다운 받으신 다음에 바로 이제 엠비엔 골드에서도 무료 회원 가입하시고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 바라고요. 자, 그리고 당분간은 무료 방송은 제가 당분간 오후 3시 50분에 진행하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TV 방송 알고 계시죠? 한규수의 한큐 하실 겁니다. 한규수 한큐 오후 2시 40분에 매일 방송하니까 여러분들 TV 방송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셨죠? 예.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시황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리고 지금부터 제가 포스트 코로나 자, 코로나 관련주들과 코로나 종목군들에 대해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관련주들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시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방송한 지가 한 10분 정도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요 코로나 관련주들은 제가 한 30분 안에 방송을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전략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중요합니다. 전략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그 중에서 제가 두 종목 정도를 제가 분석을 좀 드릴 거예요. 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바로 이 포스트 코로나입니다. 그죠? 뭐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시대를 먼저 대비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지원책들을 많이 내놓고 또 포스트 코로나를 선점하기 위해서 아주 정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상이 높아진 문재인 정부가 또 지지율도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아주 추진력을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요. 또 실질적으로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대하셔도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반드시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어, 기대감과 기대감,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가능성을 봐야 되죠. 가능성.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포스트 코로나의 위상에 맞는 그런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주가라는 건 단순하게 차트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그 기업이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강력한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실적 호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분명히 기대를 하시고 준비하셔라 라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왔었고, 제가 조금 이따 시장 얘기를 해드리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반드시 기대를 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 입지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위상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겁니다. 저는 제가 TV 방송하고 그리고 무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2020년이죠. 2021년까지는 최소한 2021년까지는 뭐 그때는 나중엔 좀 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 시점부터 2021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증권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위축되지 말고 좀 과감하고 공격적인 그런 대응으로 시장에 참석을 하셔야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남들보다 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포스트 코로나 끝나고 나서 시장을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점 꼭 체크를 좀 먼저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뭐냐면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자, 코로나 관련주가 참 많아요, 그죠? 지금 현재 뭐 파미셀을 선두로 해서 진원생명과, 그 다음에 시젠, 수젠텍, 진단키트 관련주들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세를 뿜어냈습니다. 그죠? 엄청난 시세를 뿜어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전형적인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대장주가 바로 시젠이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인데, 이들 종목이 저렇게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그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이고,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살아있는 선에서 여전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수혜의 영역에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어느 정도 경제 재개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중국도 학생들 학교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5월 달에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태원을 중심으로, 이태원 유흥가를 중심으로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확산되고 있죠, 여러분들. 뭡니까? 코로나19가 완전 종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글로벌적으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조금은 진정거리지만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중국이라 일본이라든가 이런 주변국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전히 종식 단계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재감염이 계속 진행되면서 코로나19라는 변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마스크에 대한 수요들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독제에 대한 수요들도 늘어나고, 엑스레이에 대한 수요들도 늘어나고, 원격 진료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더 늘어나고, 그렇죠?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라든가 백신 개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렘데시베르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서 부각이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약을 가지고 치료제로 활용을 하고 있을 뿐 완벽한 치료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백신도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19 사태가 살아있는 이상 증권시장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 코로나19 관련주가 대부분이 바이오 제약주들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대부분이 바이오 제약주입니다. 그죠? 바이오 제약주들이냐. 근데 바이오 제약주들이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이에요.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입니다. 그럼 바이오 제약주들이 또 코로나19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코스닥 지수 자체가 얘네들이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이고 IT주들도 거의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주가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코스닥 시장도 저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증권시장의 중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코스닥이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종목으로는 지금 돈 못 벌어요. 응? 코스피 종목으로는 절대 돈 못 법니다. 코스피 종목으로는 절대 돈 못 벌어요. 물론 코스피 종목들도 제가 뭐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뭐 이런 종목 보십시오. 뭐 비근한 예로 지금 현재 뭐 다음과 네이버 같은 그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통신 관련주들,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과거 철강주니 화학주니 뭐 조선주니 전통적인 가치주들은 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수익률, 기대 수익률 자체가 코스피 종목이 코스닥 종목에 서 비할 바가 아닙니다. 코스닥 종목들이 수익률이 월등히 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코로나19가 살아있는 선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지금 이태원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 지수가 다시 뭐 20명, 30명이 늘었죠, 여러분들. 종식되는 게 아니에요. 종식되려면 완전하게 치료제가 나오고 특히나 백신 개발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최소한 올해는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권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지금 경제 재개를 서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서서히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도 분명 증권시장의 반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장은 제가 조금 이따 여러 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변수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 악재는 우리가 신경 쓸 만한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시장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강력한 반등장이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관심,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이어가시면서 위기다라는 관점보다는 기회의 관점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보셔라라는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립니다. 일단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 신고가 나오죠. 신고가 나옵니다. 제가 정말 이 구간, 폭락하는 구간에서 제가 한규수의 한큐 TV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해드렸어요. 정말 폭락하는 이 장에서도 정말 소신껏, 아마 욕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수 바닥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나서 한 번, 두 번 정도 지수가 더 폭락하면서 많이들 속으로 안 좋은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결국엔 어때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장은 분명히 바닥쳤죠. 추가적인 폭락이 나오더라도 투매보다는 홀딩, 매도를 하더라도 투매하지 말고 반등 다음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해라. 오히려 낙폭 과대했던 시장 주도 섹터 성장주들은 이삭 죽기를 통해서 중기 반등에 대비를 하자. 그리고 분명히 엄청난 유동성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분명히 코로나19는 잡힐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이 서둘러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V자 반등 가능성을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는 V자 폭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 단기로 지수 탄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약간의 경계감을 가졌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결국엔 추가 반등 가능성이 얘기했듯이 신고가가 나오는 강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쉽게 끝나는 장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고객 예탁금 보세요, 여러분들. 고객 예탁금이 44조 6천억 정도. 증권시장에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단행됐고 금리는 지금 제로 금리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은행으로 돈 넣어야 이자도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부동산 시장도 지금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동산으로 들어갔던 자금들도 빠져나옵니다. 그 자금들이 어디로 옵니까? 바로 증권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증시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증권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유입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된다는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라고 고객 예탁금이 계속해서 들어올 때 보세요. 1조 6천억씩 들어옵니다. 개인들의 자금들이. 지금 여러분들 신문 보시더라도 개인 투자자들 뭐 지금 증권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신문에서 괜히 걱정하는 목소리를 많이 합니다만 이번에 개인들 분명히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지금도 이겼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큐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개인들이 이깁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에 기관 외국인들의 자금도 펀더멘탈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증시가 살아나고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기관 외국인들도 나중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은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권시장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내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외국인들도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외국인들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죠? 결국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래소 종목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매수가 더 들어오는 형태가 돼요. 그죠? 개인들도 들어오죠. 그리고 외국인도 들어오죠. 미국 증시는 신고가 기록하죠. 나스닥 지수 신고가, S&P 지수 신고가 나오죠. 이런 가운데 한국 증시가 못 갈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무수하면 안 돼요. 초반에는 그래요. 많이 빠져가지고 더 폭락하지 않을까 무서워가지고 주식을 못 사. 또 이 구간에서는 곧버스라고 하죠. 곧버스. 자, ETF 상품입니다. ETF. 자, 하방으로 지수 하방 인버스 곱하기 2. 예, 그걸 곧버스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만큼 올라오니까 증시가 폭락할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곧버스를 사놓고서 주가 폭락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시황 자체를 분석할 줄 모르는 사람들. 시황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수가 빠지기만을 기대하고 곧버스 잡아놓고 폭락을 나를 기다리는데 안 나옵니다. 올라가죠. 손실나죠. 어떻게 됩니까? 손실난 거 빨리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매수 못했던 사람들이 빨리 털고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올 겁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주가가 떨어지길 기다리는데 주가가 안 빠지니까 그 사람들이 조바심이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가다가 설령 잠깐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조정 장세가 여러분들한테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이 얘기는 이미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황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잠깐만 보면 비근한 예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지금 조금 이따 제가 시황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가 TV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얘기를 했던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RFHIC, KMW 같은 그런 5G 관련주들, 슈프리머 같은 스마트폰 관련주들, RN테크놀로지 같은 후발 5G 관련주들. 그죠? 늦게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군들의 시세도 꾸준하게 강세를 보면서 이미 초반에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군들의 수익률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PSK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PSK 66% 수익, 그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주식 단타 매매한 사람이 아니고 주도주와 대장주를 중심으로 중장기 매매를 통해서 대시세를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과 PSK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분석을 드리면서도 제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었죠. 절대 지금 이런 종목은 저는 단타 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황의 흐름에 따라서 기업 가치를 바탕으로 중장기로 갈 때 대시세를 내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었었고, 이 종목들을 장중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뷰 드리면서 성급하게 털지 말고 홀딩하는 전략과 함께 반등이 나올 때는 매수 전략을 단행을 해라. 결국에 수익률이 60%가 넘습니다. 테크인은 테크인의 수익률이 지금 69%. 그죠? 계속 높아지는 거 방송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테크인이 5월 6일날 방송 나가고 3월 20일날 1,500원 매수하고 60%, 그리고 7일날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65%. 그리고 금요일날은 더 올라가가지고 수익률이 69%. 그죠? PSK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66%. 60% 넘어가는 수익률의 종목들이 늘어나면서 보시면 DBI텍도 계속 늘어나죠 여러분들. 목표가 28,000원 달성을 했습니다. 결국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 시장의 주도권에 있는 종목들은 다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에로투백킴도 18%, 27% 수익 나면서 결국에 또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리뷰를 통해서 이런 종목은 시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증권시장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시황을 알기 때문에 시장이 좋으면, 시장이 최소한 나쁘지만 않으면 저렇게 기업의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 응? 저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가지고 시황도 몰라가지고 기업내도 몰라가지고 막 단타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지금처럼 시장 자체가 강력하게 살아나는 상태에서는 주도주라든가 성장주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시세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왔다고 절대 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회라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애시당초 증권시장은요 여기서 쉬지 않고 그냥 갈 만한 위치였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제가 IT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얘기했었고요. 그런 가운데 공교롭게 코로나19라는 예상치도 못했던 돌발악재가 나오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고, 그래서 좀 힘들었었죠. 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또 한 번의 엄청난 기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런 PSK 테크인 같은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KMW 같은 5G 같은 대장주들, 그런 종목들을 이 구간에서 우리 회원님들 중심으로 바닥권에서 충분하게 잡아놓고, 지금도 종목군들 대단하죠 여러분들. 최근에 나가는 종목들도 다 수익이 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강력하다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수익을 낸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자랑한다라고 들으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이 시장을 어떤 식으로 봐가지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저만큼 수익이 나는구나. 50%, 60%, 70% 수익이 나는구나. 겨우 한 달, 두 달 만에. 그리고 시장 잘 본다. 그리고 아직도 시장을 좋게 본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뭐냐. 여전히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워낙에 급등락이라면서 변동성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코로나를 봐야 될 것인지 IT주를 봐야 될 것인지 그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리 방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방은 코로나 관련주들 분명히 우리는 단기 매매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해요? IT주를 중심으로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이러는 중기 대박을 노리는 그런 매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관련주는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서 대응하기에는 좀 힘든 상태고, 물론 중기적으로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관련주는 중기 관점보다는 단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맞아요. 왜?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이런 변동성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겨내기가 어렵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관련주가 제로가 한번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갔다가 기간주 나오고 반등 나오게 되면 여기서 그냥 상한가 한 방 내지는 두 방만 나오더라도 수익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적어도 20에서 한 30% 이상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기도 너무 아까워요. 더구나 코로나19 제로는 분명히 살아있고, 또
이태원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크게 또 늘어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주들한테는 또 한 번의 반등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백신이 완전하게 만들어지고 코로나19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코로나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는 지속적으로 순환 반등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말씀드렸죠. 코로나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 뭐 비근한 예로 한국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 보세요. 잠깐 오르고 꺾이는 이런 형태가 됐죠. 잠깐 오르고 꺾이는 형태. 그리고 이미 시젠과 수젠텍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는 이미 1차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2단 반등은 가능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어서 여기서부터 짧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단기 반등 나올 때 짧게 털고 나오는 그런 매매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죠.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대응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가능한 종목에서는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대응하지 못하는 종목은 건들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또 지금은 이제 치료제 관련주라든가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이민생 같은 종목들도 어때요? 가다가 지금 눌림목을 주고 쉬어가는 이 기간들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런 종목 지금처럼 좋은 장세에서 이런 종목 들어가 가지고 돈을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들 말고 종목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코로나 관련주도 전체로 약세 탄력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강조 드리고 있는 테크인 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69%예요, 여러분들 우리 수익률. 69%. 이런 종목을 왜 단타를 쳐요?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시장 분석이 어렵거나 시장의 흐름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단타 치는 겁니다. 근데 시장을 잘 못 본 것이겠죠. 그죠? 결국에 가서 출렁거리는 이런 구간들은 일일이 대응하려고 하면 절대 주식으로 돈 못 벌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의 주도주는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올라다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지루해하고 수익률 자체가 빨리빨리 안 나니까. 결국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큰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뭐냐면 조급함. 눈으로 볼 때 그냥 수익이 팡팡 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결국엔 그렇게 몇 번은 성공하더라도 결국에 맨날 단타 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아무 시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급등한 종목들 단타 치러 들어갔다가 한순간에 작살나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내게 되면요. 천정권에서 요만큼까지만 딱 먹고 탁 털고 나오면 확실하게 내 수익이 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확실하게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맨날 단타만 치다가 꼭대기에서 잘못 들어가 손실 나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또 손절 못합니다. 왜?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가장 안전한 위치에서 가장 확실한 구간까지 수익을 내고 턱 털고 빠져나와서 팔짱 끼고 다음 기회를 준비할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무서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죠? 절대 주도주들을 중심으로는 이 구간이 얼마나 중요한 구간인 것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시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관련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굳이 시간을 가지고 투자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일부 자금만 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로 그래요. 전체 투자 자금의 20% 정도 많아봐야 30% 정도를 가지고 이런 순환장세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데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코로나19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 원격 의료 관련주들 좀 주가가 많이 올랐죠. 얘네들은 이제 추격 매수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났고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도 저는 중간 바락은 친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 바락을 다른 종목들은 단기 관점에서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릴게요. 1차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약간은 쉬어가는 전략 1차적으로 올랐다가 2단 반등에 넣은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쉬지 않았던 종목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DR젠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쫓아가지 마세요. 이런 종목은 하루 정도 먹는다고 하더라도 고점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쫓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말했죠. 주식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서 파는 전략입니다. 아시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전략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릎까지는 너무 길고요. 저는 발목 상단 정도에서 잡아서 에? 발목 상단 정도에서 잡아서 코 밑에 턱 정도에서 파시면 돼요. 어깨에서 팔면 너무 빨리 팔아요. 그죠? 예, 발목 상단 정도에서 팔아가지고 예, 턱 밑에 내지는 이제 코, 턱 주변 정도 있죠? 그 정도에 파면 됩니다. 그게 최고의 전략인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쫓아가도 수익을 내도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1차 상승에 따른 2단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 지금 한국 알콜처럼 중간에 1차 상승에 눌림을 주고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하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코로나19 관련주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자, 자료를 잠깐 보시게 되면 자, 포스트 코로나 내용을 잠깐 볼게요.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자, 지금 코로나19 관련주들입니다. 진단 키트 엄청나죠? 치료제도 많이 올랐고, 백신 관련도 많이 올랐고, 마스크 관련도 많이 올랐고, 세정제도 올랐고, 엑스레이 같은 종목도 올랐고, 그죠? 원격 진로 지금 화상교육인데,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한 번씩 다 시세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게 뭐냐면 이미 시장에서 핵심적인 시세를 낸 종목군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단키트하고 치료제 가능성, 백신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이미 시세가 많이 났고요. 그죠? 그리고 인공호흡기라든가 그리고 원격 진료라든가 화상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시세가 좀 많이 났어요. 그죠? 세정제 같은 종목군들은 저는 그렇게 성장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여기는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는 세정제 관련주들은 많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도 2단 받는 가능성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설명 드릴 거고 자, 여기 자꾸 왜 이러죠? 설명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 뭐 엑스레이 관련주들도 이미 시세가 났죠. 예, 났고 또 RNA 관련주들 얘는 좀 덜 났습니다. 그리고 주충제, 심장충격기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초반에 진단키트 치료제 쪽으로 시세가 난 상태에서 그 다음 매기가 어디로 확산됩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로 계속해서 새로운 섹터가 생기죠. 마스크, 세정제, 엑스레이, 인공호흡, 원격진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숨은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나지 않았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릴 종목이 두 종목이에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또 이제 순환 반등 가능성을 보고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을 제가 두 종목 정도로 분석을 드릴 겁니다.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S폴리텍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S폴리텍 어디입니까? 여기 있죠, 여러분들. 바이러스 차단 요거. 자, 사라 팔아라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할 겁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아셨죠? 사라 팔아라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S폴리텍이라는 종목들. 자, 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 자, 1번 한번 쳐보세요. 자, 소리 잘 들으시면 1번. 자, 소리 잘 들으시면 1번. 예, 잘 들으시죠? 좋습니다. 자, S폴리텍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좀 분석을 좀 드리는데, 자, 이 종목은 뭐 하는 업체냐면은, 자,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LCD 도강판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결국에 뭐냐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얘가 뭐 지금 LCD 도강판을 생산한다고 그래가지고 얘가 IT 업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원래 IT 업체예요. IT 업체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자, 내용 자체가 감염 예방하는 보호용품 시장에 진출하면서 해외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감염 예방,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겁니다. 해외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할 게 뭐냐면 안면 보호창, 일명 바이쉴드라는 제품에 대한 미국 수출이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개인위생 칸막이용 시트 등을도 지금 수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요겁니다. 바이쉴드. 요 얼굴에다가 유리창을 딱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의 침으로 인해서 근접하는 것을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막는 거예요. 지금 요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이제 이 바이쉴드라는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시장이 막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국면이에요. 미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얘는 이제 얼굴에다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의 그 책상 있죠? 학생들의 책상인데 이 책상 위로도 이렇게 칸막이를 칠 수 있는 그런 게 나옵니다. 요 칸막이를 치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요것도 바이실드 제품으로서 에스폴리텍이 생산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도 지금 전 세계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공부하면서 지금 학교라든가 직장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거를 지금 이 회사가 시장을 선점하면서 그 성장 가치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개인 위생 칸막이용 시트라든가 그리고 안면 보호창 바이 시트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증가세가 늘어나면서 이미 지난해 영업이익이 149억, 무려 288%가 늘어나는 종목입니다. 단기 순이익도 107억 정도 늘어나면서 615% 증가할 정도로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른 종목이에요. 가파른 종목인데 주가는 어때요? 어떻습니까? 이미 앞에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좀 올라긴 올랐는데 많이 오르지 못했고, 그러니까 원래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폭락이 났었죠.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서도 요만큼밖에 못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 가능성이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그렇게 많이 난 종목은 일단 아니다.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죠.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과거 실적을 기준해서 퍼가 8배밖에 안 되는 그런 저평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2019년 실적을 중심으로 저평가하는 종목이고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수익이라든가 꾸준합니다. 꾸준해요. 그리고 2019년에 영업이익과 당기수익이 근래 들어 최고 수준까지 기록한 종목입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요거밖에 못 오른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일단 요 구간에서 약간의 기간 조정은 전개는 되겠습니다만 저런 어떤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주가 반대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과 실적 성장 가치 모멘텀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가 중간 바닥 정도가 될 거로 보고 있고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정도 반등은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뭐냐? 말씀드렸죠. 코로나19 관련주들은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이 진단키트 관련 이 CJ 같은 종목들은 중간 바닥 다지고 중장기로 2단 상승이 가능할 거로 제가 보고 있다고 했죠. 갔다가 출렁출렁 거리면서 2단 반등이 점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너무나 크다 보니까 끌고 가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폴리텍의 이런 종목들도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한 차례 정도 요 정도의 어떤 반등 패턴은 한 번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종목이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코로나 관련주들 매매할 때 비중 자체를 절대 많이 안 둬요. 우리는 대체로 뭐 적게는 5%, 많아봐야 10% 정도 그 정도만 가지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에스폴리텍 같은 종목들을 만약에 보신다고 한다면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펀더멘탈과 기업 내용을 감안한다면 그래서 한 번 정도 반등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자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자, 한 종목을 더 소개를 드리게 되면
지금 제가 요 DR택이라는 종목도 한번 제가 이제 스치면 상한가 저녁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DR택이라는 종목, DR택이라는 종목이 뭔가요? 자, 보시면 코로나19 관련주들 중에서 엑스레이 관련주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관련주기 최근에 DR잼이라는 종목이 아주 초대박 시세를 내고 있죠, 여러분들. DR잼과 DR택은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엑스레이를 같이 생산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R잼이라는 종목이 엑스레이 전반에 걸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면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런 상태에서 DR택이라는 종목은 시세가 거의 나지 못했던 종목이에요. 얘도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폭락이 나왔다가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서 일단 제자리까지 일단 주가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건 뭐냐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급락했던 종목군들이 제자리까지 온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얘도 DR택이라는 종목도 주가 흐름 자체는 절대 약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종목을 대충 주목을 하는 이유를 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DR택이라는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뭐 차트만 가지고 대충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황에 따라서 대형주가 장을 주도할지 중소형주가 장을 주도할지 아니면 현금을 높여야 될지, 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시황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100%를 가져가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결정되는 게 바로 시황입니다. 시황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시황은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좋은 상태에서 기업 내용도 분명히 보셔야 돼요. 기업 내용을 알아야 이 종목을 단타로 칠 것인지, 아니면 이 종목은 분명히 매수를 해도 손실 없이 분명히 수익을 줄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DR택이라는 종목은 엑스레이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시세가 거의 못 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시세를 거의 못 낸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DR택이라는 종목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엑스레이의 핵심 장비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엑스레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DR젠이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엑스레이 디텍터라고 하는 부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생산하는 게 바로 DR택이라는 종목이에요. 디텍터와 더불어서 영상 처리라든가 소프트웨어 같은 전체적인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는 대단한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디텍터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 디텍터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요겁니다. 기계를 잠깐 제가 그림을 살폈는데,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중간에 그 엑스레이로 촬영한 부분들을 우리가 디스플레이로 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전환을 해주는 엑스레이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장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엑스레이 수요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 장비를 중심으로 한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 수요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디텍터 신규 수요가 늘어나고 또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텍터라고 하는 제품이 반영구적으로 쓰는 제품은 일단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일단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워낙에 많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생기고, 또 저 사람이 진짜 코로나19 환자인지 아닌지 그걸 판별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이제 확진을 받고 나서 이제 좀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계속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한 구간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DR젠이라는 종목이 저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디텍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면서 휴대용 인체용 디텍터, 휴대용이라고 합니다. 휴대용 익스프리머에 대한 시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수요, 그러니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디텍터라고 하는데, 이 익스프리머에 대한 수요가 미국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외 고객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장 가동이 거의 100% 진행을 되고 있는 것이고, 2분기 내 공장 풀가동이 진행되면서 1분기 실적은 증권사 리포트에 의하면 퀀텀 점프에 나갔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랬던 종목의 주가가 네, 요거밖에 모른 거예요. 오른 게 아니고 일단 제자리 정도까지 온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종목은 글쎄요, 이 종목은 1905원짜리긴 합니다만 얘는 액면가가 100원짜리예요. 예,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자, 보시면
자, 액면가 어떻게 됩니까? 액면가 100원이죠? 100원입니다. 액면가 100원. 액면가 100원짜리예요. 그래서 가격대가 지금 현재 19,000원, 1,900원인데 이거 액면가 500원 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이제 만원 정도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대바닥권이죠, 대바닥권. 대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다시 올라간 형태.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너지거나 뭐 작살나거나 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이 구간에서 언제쯤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인가, 요게 관건이 될 겁니다. 언제쯤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인가, 요게 관건이기 때문에 반등 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충분히 제가 이제 기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뭐 시간을 가지고 사는지 마는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돼요. 대신에 디알텍 같은 종목들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물론 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만한 단기 매매 관점으로 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디알텍 같은 이런 성장성과 실적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제가 보기엔 조금은 단기 관점보다는 조금 더 시각을 조금 더 멀리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자, 말씀드렸죠. 저는 트레이딩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고 월요일날 여러분이 살지 안 살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한 기업 펀더멘탈과 또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전략적인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타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됐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사거나 파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참고하셔도 되고요. 코로나19 관련주는 시세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반등이 분명히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주는 가급적이면 단기 관점에서는 분명히 충분히 보셔도 된다. 그래서 디알텍이나 이런 디알텍과 오늘 제가 지금 코로나19 관련주들 중에서 에스폴리텍과 그리고 디알텍 같은 종목들의 순환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업 내용도 좋고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순환 반등에 대비하자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마스크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꾸준하게 지금 한 교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KM과 그다음에 이제 모나리자 같은 종목들, 깨끗한 나라 같은 종목들 말씀드렸었죠. 이 마스크는요.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 마스크 수요는 이제 여전히 이제 뭐 학생들 계약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수요는 이루어질 거로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해외 수요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그죠?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마스크 수요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공급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국내적으로 지금 국민들의 마스크 가격 인하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기업체들은 원재료 가격이 워낙에 올라서 마스크 가격이 인하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K 방역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상당폭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수요도 상당폭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이 마스크 관련들의 반등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예요. 그 모멘텀, 그 수출을 허용하는 그 위치가 어디가 나오냐인데 결국엔 나올 거로 보셔야 되겠죠.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도 진짜 원격 진료 하겠어라는 얘기들 워낙에 이제 약사 그다음에 이제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도 뭐 쉽지 않았을 거로 생각했습니다만 결국에 어떻습니까?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폭등세가 나왔었죠.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언제가 될 것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KM 방호복과 관련된 그리고 마스크 관련된 이런 종목들 KM이라든가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웰크롬 같은 이런 마스크 관련주들의 경우도 결국엔 2차 반등은 한 차례도 나올 것이다. 그 반등이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짧은 급반등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반등세는 분명히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스크 수출이 정부에서 허가를 내줄 때 주가의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코로나19 관련주들 내에 순환 반등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 정도는 대응을 하자. 다만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워낙에 크고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적어도 뭐 20에서 30% 많게는 뭐 30에서 50% 정도까지 짧은 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체 투자 자금의 10에서 20% 정도는 이런 코로나19 관련주처럼 일부 이슈주 테마주를 중심으로 단기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로 갑니다. 그런 매매를 해요.
제가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을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방 이제 매매일지 회원님들 매매일지 해드렸던 것들 잠깐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자 이거 뭐 자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매매했다는 것만 잠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우리 방에서 이제 4월 달에 또 매매했던 종목들의 매매일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주도주는 중장기로 끌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하면서, 요것도 제가 장중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4월 초에 여러분들하고 매매하면서 무려 7종목을 제가 그날 하루 장중 내내 매매하면서 7종목을 제가 단기 트레이딩 매매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7종목 매매해 가지고 한 종목은 보합해서 팔고 6종목을 착 실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2% 3% 5%씩 수익을 내가는 그런 매매로 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렇게 나가죠. 그러다가 좀 중기로 가져가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로 가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단기 매매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단기 매매를 하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4월달 한 달 수익이 1억 기준, 원금 1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1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온 종목들 중에 중기 주도주는 팔지도 않았습니다. 중기 주도주는 팔지 않았습니다. 이 매매일지는 매도를 해야 여기에 올라와요. 매도하지는 않은 종목은 안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중기 주도주 아까 보여드렸죠. 뭐 테크닉이라든가 PSKT 같은 분들 수익률 얼마입니까? 69%. 그리고 55%가 넘어요. 그런 주도주는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종목만 가지고 이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텔콘 RF만 손절했습니다. 왜 그래요? 클로로킨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한 겁니다. 그죠? 우린 증권주들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요만큼씩 수익을 내가면서 한 달 동안 2,100만 원 수익이 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관련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코로나19 관련주 많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얘네들도 코로나19는 다 마스크 관련주도, 그죠? 다 시기죠. 그리고 텔콘 RF도 있고요. CGN 수쟁트 다 있죠. 앞에서도 또 있었고. 다 코로나19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단기 수익을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 코로나19로 여러분들 승부 볼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코로나19 관련주 가지고 여러분들 몰빵해가지고 여기서 승부 볼 생각하면 시장이 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계좌가 박살이 날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시세가 나오게 되면 단기간에 하루 이틀 동안 시세가 터지게 되면 40% 50%씩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좀 한 번 정도 순환반등에 대비는 해보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로나19 관련주를 분석을 드린 거니까, 절대 끌고 갈 생각하지 말고 길목을 지키고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해 볼 만한 분들은 한번 보셔라는 관점으로 제가 분석을 드린 거니까, 그거를 알고 요 코로나19 관련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코로나19 관련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아직 덜 올랐던 순환 반등에 대비를 해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서, 자 에스폴리텍과 그리고 이제 DR텍 두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드렸으니까, 사고 안 사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응하는 전략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주식은 매매하는 사람들의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제 책임하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이 두 종목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나중에 뭐 무방을 하게 되면, 그 무방을 이게 아니죠. 무방을 할 때 제가 중간중간에 무방을 좀 할 겁니다. 무방을 하게 되면 뭐 중간에 제가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잠깐 할 거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고요. 뭐 엠벤 회원님들은 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만약에 보시는 분들은 요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여기는요,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 제가 분석을 드렸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메모하시고, 또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은 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다시 한번 전략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로써 자,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분석과 또 두 종목에 대한 분석, 이 정도로 마칠 테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고맙습니다.